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는데 평소보다 발등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살짝 답답하게 느껴지는 날. 평소엔 가볍게 쏙 들어가던 신발인데 그날따라 괜히 꽉 조이는 느낌. 내 발이 원래 이렇게 부었었나?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죠. 또 어떤 어르신은 그러셨습니다.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서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자국이 오래 남는 건 단순한 붓기가 아니라 몸 안 어딘가에서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어제 많이 걸어서 그러나 하고 넘기지만 몸은 이미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 어르신은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입이 마르고 소변색이 평소보다 더 진해져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걸렸어요. 신장이 많이 지쳤습니다. 지금처럼 생활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신호를 오래 넘긴 분들 중에는 붓기만 반복되는 줄 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진단을 들은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본인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유난히 몸이 무겁고 갈증이 쉽게 오고 다리가 붓는 날. 사실 이런 변화들은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작은 SOS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아파도 잘 티를 안 내는 기관이거든요. 위나장은 아프면 바로 느낌이 오지만 신장은 말없이 버티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아침에도 듣고 산책할 때도 다시 들고 저녁에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여러분 몸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담되는 내용 전혀 없고 그냥 이런 신호가 이런 의미구나 하고 기억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나는 평소랑 똑같이 생활하는데 대체 뭐가 신장을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걸까?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안에 신장을 조용히 힘들게 하는 요소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하던 행동들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신장은 말없이 과부하를 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쉽게 말하면 몸속의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쌓이는 노폐물, 짠 음식 때문에 생긴 염분, 약의 잔여 성분, 밤에 먹은 단 음식이나 과일의 당분 처리까지 전부 이 작은 장기가 조용히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가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처음엔 아주 조금 느려지고 그 다음엔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붓기 갈증 소변 변화 같은 신호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날 있으셨을 겁니다. 물을 마셨는데도 금방 갈증이 오네. 아침부터 몸이 축축 처져. 소변이 진해서 놀랐어. 사실 이게 필터가 살짝 지쳤다는 뜻입니다. 음식이 조금만 짜도 붓는 것도 같은 원리죠. 몸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할 물길이 어딘가에서 막히거나 느려진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소리 없는 기관이에요. 위는 아프면 쓰리고 허리는 아프면 바로 느낌이 오지만 신장은 버티고 또 버티다가 이제 정말 힘들다 할 때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는 순간이면 이미 꽤 많이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 한 줄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가 훨씬 잘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물을 일정하게 드시나요?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편인가요? 시니어분들은 생각보다 마셔야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이 바짝 말라서 한 컵, 두 컵 몰아 마시는데 이게 또 신장에는 부담이 되곤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작은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물을 적게 마시는 것과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 이 둘 중에 신장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신장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행동이에요. 또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국물은 안 먹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찌개나 국 한두 숟가락에 이미 염분이 꽤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염분을 정리해주는 역할이 모두 신장의 몫이에요.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약입니다. 특히 무릎 허리 통증 때문에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 소염 진통제를 하루 한 알쯤은 괜찮겠지 하고 습관처럼 드시는 어르신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몸속에 독성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다 보니 진통제 성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점점 지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소변이 뭔가 예전 같지 않네. 다리가 유난히 붓는데 특별히 짠 걸 먹은 것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변화들,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가장 초반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습관들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걸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행동이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렇게만 바꿔도 신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신장을 어떻게 지치게 만드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다 보면 이거 내가 하는 건데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물을 적게 마시거나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마셨다고 느끼시지만 실제로는 하루 전체로 보면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점심 사이 집안일이나 외출 준비 때문에 물 마시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문제는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은 걸러야 할 노폐물과 염분을 더 진하게 받게 됩니다. 이게 필터를 지치게 하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또 한편으로 목마름을 못 느끼다가 한 번에 두세 컵을 몰아 마시는 것도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됩니다.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보통 물을 자주 조금씩 드시나요? 아니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실제로 한 어르신은 물을 하루 종일 깜빡하다가 저녁에 두세 컵을 한꺼번에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 생각했지만 검사에서는 탈수와 신장 피로가 함께 나왔습니다. 마셔도 마신 게 아니었네 하고 놀라셨어요. 두 번째, 국물찌개 습관. 나는 짠 거 안 먹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국물 한두 숟가락에서 이미 많은 염분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젓갈, 김치, 찌개, 국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누적입니다. 신장은 염분을 처리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매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누적되면 수개월 수년 뒤에 붓기, 갈증, 혈압 상승 등이 나타나죠. 실제로 병원에서 염분 줄이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누적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76세 어르신 한 분은 국물은 거의 안 먹어 라고 하셨지만 늘 찌개 국물 3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가 붓고 밤에 갈증이 심했죠.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염분 누적으로 신장이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국물은 줄였다고 생각하지만 찌개 몇 숟가락씩은 드시나요? 사실 그 몇 숟가락이 신장에게는 큰 차이입니다. 이 구간에서 한 번만 더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짠 음식은 오늘만 먹고 끝이 아니라 신장에 며칠씩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진통제 소염제 습관적 복용.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 아프니까 진통제를 드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루 한 알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습관처럼 드시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진통제 성분은 신장이 필터링하면서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며칠만 먹으려고 했는데 한 달째 계속 먹고 있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 분은 밤에 무릎 통증이 심해서 매일 자기 전에 하나씩 드셨는데 몇 달 후 피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진통제나 소염제를 정해진 기간만 드시나요? 아니면 아플 때마다 계속 드시나요? 이 질문이 신장 건강의 분기점입니다. 네 번째, 저녁 늦게 먹는 단 음식, 과일, 야식.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과일이나 과자는 좋은 음식이지만 시간대가 문제입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신장의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과일, 과자, 빵, 주전부리를 먹으면 당분과 나트륨이 밤새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어르신은 사과 반쪽인데 뭐 어때라고 하셨지만 그 시간대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다리가 붓고 새벽에 갈증이 심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TV 보면서 과일, 과자, 빵 조금씩 드시나요? 이 습관은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소변을 참는 습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지금 하기 귀찮아서 조금 있다가 이러다가 소변을 자꾸 참으면 신장뿐 아니라 방광까지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밖에 나갔을 때, 마트 갔을 때, 병원 대기할 때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반복되면 신장의 압력이 올라가 필터 기능을 더 빠르게 소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많아요. 소변이 급했는데 참았다가 배가 살살 아프고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말하는 어르신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소변 신호가 오면 바로 가시나요? 아니면 조금만 있다가 하고 참으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는 습관이 신장에 해로운 걸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면 신장이 편안해지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중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드셔보세요. 밤새 신장은 조용히 노폐물을 모아두느라 지쳐 있는데 이 천 물 한 잔이 몸속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찬물은 자극이 되니까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뒤에는 아침 첫 소변의 색을 잠깐만 확인해 보세요. 너무 진하면 수분을 조금 더 필요로 한다는 의미고 연하면 비교적 편안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침 식사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빈속에 바로 짠 반찬을 드시면 신장이 아침부터 무리를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물 한 잔, 밥 한두 숟가락, 야채나 단백질, 마지막에 국물 조금, 이 순서만 지켜도 하루 붓기가 훨씬 덜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드시고 10분 뒤에 물을 반 컵 정도 더 드시면 신장이 약 성분을 천천히 처리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합니다. 실제로 저와 자주 통화하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아침 물 한 잔과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한 달 뒤 붓기와 갈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몰랐어 하고 웃으시더군요. 아침 루틴은 생각보다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점심에는 국물이 가장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은 안 먹어요 하시지만 실제로는 찌개나 국을 한두 숟가락은 드십니다. 그런데 그 두세 숟가락이 염분이 매우 높을 때가 많아서 신장을 가장 지치게 하는 순간이 되곤 합니다. 가능하면 국물은 세 숟가락까지만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김치도 조금 줄이면 더 좋습니다. 물을 드시는 타이밍은 식사하면서 많이 마시는 것보다 식사 후 30분 뒤에 한 컵 마시는 것이 신장이 처리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점심 이후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많죠? 이것도 신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다리 쪽으로 수분이 고이고 순환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5분 정도만 집안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붓기와 순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녁은 신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대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 과일, 과자, 빵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 시간대에는 신장의 처리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밤새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과 반쪽인데 괜찮겠지. 이 생각이 오히려 신장을 더 피곤하게 합니다. 저녁엔 단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에 수분을 많이 채우면 잠을 자는 동안 소변 보러 여러 번 깨게 되고 신장은 밤새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물 한 컵 정도만 드시고 그 이후에는 목이 마를 때 두세 모금 정도로 조절해 보세요. 저녁에 붓기가 많이 생기는 분들은 발목을 살짝 돌려주고 다리를 부드럽게 쓸어주듯 마사지해 보세요. 누웠을 때 발을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면 다음날 붓기가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께 살짝 여쭤볼게요. 저녁 먹고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날 있으셨나요? 그날은 신장이 하루 종일 과부하를 받은 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저녁 루틴이 그런 날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신장이 받는 부담이 정말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몸이 주는 신호도 점점 편안한 쪽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몸이 지금 보내는 신호는 괜찮은지 스스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데 이걸 꾸준히 살피면 신장이 얼마나 편안한지 힘든지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등이나 발등이 유난히 부어있는 날이 있으신가요? 눌렀다가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면 신장이 조금 지친 날일 수 있습니다. 소변색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침 첫 소변이 유난히 진하고 거품이 자꾸 생긴다면 몸속 수분과 염분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어요. 단 하루만 그런 건 괜찮습니다. 며칠 연속 이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물은 충분히 마셨는데도 입이 마르고 목이 바짝바짝 말랐던 날이 있으셨나요? 이건 단순 갈증이 아니라 신장이 수분을 잘 잡아두지 못하는 날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점심 이후에 갑자기 피로가 훅 밀려오는 경우도 많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아침엔 괜찮았는데 이런 날은 신장이 오늘 조금 힘들었다고 살짝 신호를 보내는 날일 수 있습니다. 다리 붓기도 대표적인 징표입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거나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단단해지는 느낌, 신발이 갑자기 답답한 날, 이런 건 거의 대부분 순환과 신장 기능이 함께 떨어진 날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려주시는 신호, 바로 소변 횟수 변화입니다. 갑자기 너무 자주 가거나 반대로 너무 적게 간다면 이 역시 몸이 지금 좀 불편해요 하고 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었나요? 사실 이 신호들은 초기 단계에서 잡기만 해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신호들 중 두 가지 이상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오늘부터는 신장을 조금 더 부드럽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셔도 몸 상태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아침 붓기 갈증 소변색 변화가 자주 나타나는 분들은 신장이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날이 반복된다면 더 그렇습니다. 둘째, 평소 건강하신 분들도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고 국물은 줄이고 저녁 8시 이후 단 음식 피하는 이 세 가지 습관만 지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특히 저녁 TV 보면서 먹는 과일 과자만 끊어도 다음날 붓기가 달라집니다. 셋째, 신장은 소리 없이 지칩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 하나라도 보이면 그날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절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몸이 유난히 무겁다면 바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참을성이 많은 기관입니다. 아프다고 쉽게 티도 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요. 오늘 이야기 생활 속에서 크게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
국물 조금 줄이기, 저녁 늦은 단 음식은 잠시 멀리하기.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 몸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조금만 신경 써주면 몸은 그만큼 바로 반응해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의 몸은 훨씬 회복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신장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들은 내용 중, 이건 내가 꼭 해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에 실천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길,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노인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과일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영상도 꼭 중요한 이야기니 구독 알람 설정해 놓고 기다려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